그냥 농담이었잖아. 넌 항상 농담처럼 사람 아프게 해. 짧은 두 마디, 그 두 마디가 40년을 함께한 친구 사이를 끊어냈습니다. 오래된 친구였어요. 어릴 때부터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힘들 때는 서로 기대어 울고 좋을 때는 서로 껴안고 웃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했던 한마디가 문제였습니다. 야, 넌 참 답답하다. 아직도 그런 걸 믿냐? 처음엔 웃고 넘겼습니다. 늘 그러던 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볍게 들으려 해도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농담도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젊었을 때는 다릅니다. 조금 서운해도 조금 상처받아도 야,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다시 만나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며 풀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달라집니다. 상처 하나가 깊습니다. 마음은 단단해지지 않고 오히려 여려집니다. 예전에는 농담이었던 말이 이제는 무시로 들리고 조언이었던 말이 이제는 비난으로 들립니다. 말은 여전한데 마음이 변한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했던 친구가 던진 한마디에 서운해져서 연락을 끊어버린 적,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농담이 가슴 한구석에 박혀버린 적, 조심성 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린 적, 나이 먹었으면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이렇게들 말합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마음은 더 쉽게 다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는 아픔이 많지 않았습니다. 쌓인 인생이 없으니 상처도 쉽게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이미 수없이 많은 상처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위에 또 하나의 상처가 더 씹혀지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년에 꼭 필요한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인연을 지키는 말,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 말, 그리고 혼자 남지 않게 해주는 말.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이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날 그 한마디만 안 했어도 떠올리는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다투다, 친구와 멀어지다, 자식과 거리감이 생기다. 그 모든 시작은 사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말을 했던 나는 금방 잊어버려도 들은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아,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보였구나. 말은 공기처럼 흘러가지만 그 흔적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가벼워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말은 가벼워져야 하는 게 아니라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말을 아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들으시는 동안 부디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세요. 내가 무심코 던졌던 말이 그 사람을 아프게 했던 적은 없었을까? 혹시 그 사람이 멀어진 이유가 내 말 때문은 아니었을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노년에 꼭 필요한 대화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이론도 아니고 거창한 기술도 아닙니다. 단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따뜻하게 말하는 법입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 인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잠시 당신이 떠나보낸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조금만 다르게 말했더라면, 조금만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지금 여전히 곁에 있었을 그 사람들. 지금부터 우리는 더 이상 말 때문에 인연을 잃지 않도록 배워야 합니다. 이 노년에 필요한 진짜 대화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수천 번, 수만 번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릴 때는 웃으며 넘어갔던 일들, 젊을 때는
한 잔 술로 풀어냈던 오해들. 하지만 왜 나이가 들수록 대화는 어려워질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무겁게 가슴을 누를까요? 나이 든다는 것은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쌓이는 것입니다. 살면서 수없이 겪었던 서운함, 배신, 오해, 외면,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 어딘가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위에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화산처럼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넘어갈 수 있었던 농담, 지금은 마음을 후벼 팝니다. 예전에는 웃어 넘길 수 있었던 지적, 지금은 존중받지 못한 기분에 화가 납니다. 예전에는 그럴 수도 있지 했던 말, 지금은 왜 나를 무시하지 생각이 먼저 듭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여려진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하면서 웃지만 속으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게 흔들립니다. 몸은 세월을 버텨내지만 마음은 세월 앞에서 더 약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이 들었으면 그 정도는 넘겨야지. 어른이면 이해해야지. 나도 예전엔 그랬어. 아닙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상처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을 더 빨리 알아차리고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사람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인간관계의 무게를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듣던 조언은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듣는 조언은 부담이 됩니다. 어릴 때 듣던 충고는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듣는 충고는 내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아픕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미 만든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더 슬픈 것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줄어들고 만남은 뜸해지고 대화는 더욱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실수할까봐, 괜히 서운하게 할까봐, 괜히 불편한 감정을 만들까봐. 그래서 오히려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 가장 안전하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침묵이 답일까요? 말을 하지 않으면 상처를 주진 않겠지만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갑니다. 친구와도 자식과도 이웃과도 멀리서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 마음은 깊어지지 않고 형식만 남은 인간관계. 그래서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따뜻한 대화입니다. 남을 아프게 하지 않는 말, 존중과 배려가 담긴 말,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 나이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말의 무게가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조심스러워서 침묵할 것인가, 따뜻하게 말하며 관계를 지킬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의 말은 남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도 쓸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던지는 한마디가 당신 곁에 사람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말을 삼키는 지혜가 아니라 따뜻하게 꺼내는 용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노년에 꼭 필요한 3가지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처 주지 않는 말하기, 듣고 싶게 만드는 대화법,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 한마디.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에 꼭 필요한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대화법은 상처 주지 않는 말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야.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 사실을 말했는데 뭐가 문제야? 맞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는 것 상처를 주는 것은 다릅니다. 사실은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떤 말투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전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요즘 살이 조금 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살 진짜 많이 쪘다. 몰라보겠어.
말하는 사람은 웃으며 농담처럼 던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평가했구나. 오랜만에 만나서 살 얘기부터 꺼내는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도 안 하는구나. 말은 가벼웠지만 상처는 깊습니다. 이제 같은 상황을 다르게 말해볼까요?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다. 요즘 건강은 괜찮아? 단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평가가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과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말은 조금만 바꿔도 상처가 위로로 바뀝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겠죠. 이 나이에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사실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앞섰을 겁니다. 하지만 듣는 아들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구나. 부모님 눈에는 난 항상 실망스러운 존재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엔 더 잘할 거야. 틀린 걸 지적하는 대신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을 건네는 겁니다. 상처 주지 않는 말하기.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평가하지 말기. 상대방의 외모, 능력, 성과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넌 왜 이렇게 못해? 대신 힘들었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조심스러운 단어 선택하기. 틀렸다, 잘못했다, 대신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부드러운 단어 하나가 대화를 살립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담아 말하기. 말투에 부드러움을 담습니다. 표정에 따뜻함을 담습니다. 마음에 존중을 담습니다. 실제 사례 경주에 사는 박 어르신 이야기. 박 어르신은 3세입니다. 동네 경로당 모임에서 늘 중심이셨습니다. 어느 날 후배 어르신 한 분이 실수로 모임 장소를 착각했어. 단체에 혼란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를 냈습니다. 나이 먹고 정신이 왜 그래? 모임 하나도 제대로 기억 못해. 박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두 번 실수하는 나이가 됐잖아요. 괜찮아요. 다 같이 웃고 넘깁시다. 모임 분위기는 금세 풀어졌고 실수한 후배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혹시 생각나는 순간이 있나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에 누군가 상처 입은 기억, 나도 모르게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든 경험.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다르게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를 아프게 할까? 한 번만 생각하고 말하기. 누군가 실수했을 때 지적보다 격려 먼저 건네기. 내 조언이 필요할 때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한마디로 시작하기. 말은 나를 드러내는 동시에 상대를 품어주는 도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힘을 뽐내는 수단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상처 주지 않는 말하기를 기억해 주세요. 평가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마음을 담아 따뜻하게 전하기. 그렇게 한다면 오래된 인연도 더 깊어지고 새로운 인연도 더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듣고 싶게 만드는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듣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가 듣고 싶지 않으면 벽을 칩니다. 아무리 진심이어도 말하는 방식이 거칠면 마음을 닫습니다. 노년의 대화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상대가 듣고 싶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듣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정답은 분명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의 말은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좋은 의도로도 듣기 싫은 말을 하곤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 듣는 게 좋아. 나는 내 나이 때 다 해봤어. 이 말들은 말하는 사람은 진심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를 무시하네. 나를 믿지 않네. 내 방식은 틀렸다고 하네. 결국 말은 마음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튕겨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듣고 싶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공감하고,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 듣고 싶게 만드는 3가지 대화 기술. 첫 번째, 공감부터 시작하기. 말하기 전에 먼저 듣습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지. 내 마음 이해해. 공감은 거창한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내 편이다. 이 한마디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허락받고 하기.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무턱대고 하면 거부감만 커집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혹시 내 생각을 들어볼래? 내가 겪어본 얘기 하나 해줄까? 조언은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할 때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다려주는 대화하기. 상대가 말끝을 맺기 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답답해도, 느려도, 실수가 있어도 끝까지 들어줍니다. 가끔은 답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실제 사례 광주에 사는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 이순자 어르신 12세. 아들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아들은 퇴직 후 창업을 준비 중이었지만 이순자 어르신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나이에 창업이 웬 말이냐? 요즘 세상 물정도 모르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걱정해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어느 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는 항상 내 결정을 무시해. 그래서 더 말하기 싫어. 그날 이후 이순자 어르신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조언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아들은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힘들어도 포기 안 했어.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열면 상대도 마음을 엽니다. 샵시 정리합니다. 듣고 싶게 만드는 대화법 3가지. 공감으로 시작하기, 허락받고 조언하기, 기다려주는 대화하기. 당신이 건네는 한마디가 상대를 울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대화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찾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대화를 시작할 때 내 이야기보다 상대 이야기 먼저 듣기. 조언이 떠올라도 한 번 꾹 참고 상대가 원할 때만 조심스레 나누기. 실수를 봐도 바로 지적하지 않고 먼저 이해해주기. 노년의 대화는 누구를 이기기 위한 대화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오래 가기 위한 대화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관계를 깊게 만드는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로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이어지는 그런 대화법을 함께 배워봅시다. 살면서 알게 됩니다. 많은 말을 한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오래 아는 것과 깊게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걸. 젊을 때는 자주 만나고 많이 웃고 많이 떠들며 친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깨닫습니다. 진짜 깊은 관계는 서로의 말속이 아니라 서로의 침묵 속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말로 이어진 관계는 말 때문에 끊어지고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는 말 없이도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노년의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보다 마음을 먼저 건네는 것,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듣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할 때 자신의 말을 준비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 생각을 어떻게 전달할지, 내가 얼마나 옳은지 보여줄지. 하지만 관계를 깊게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경청. 진심 어린 경청은 모든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관계를 깊게 만드는 대화. 3가지 원칙. 첫 번째, 말 사이에 쉼표를 만들기. 말을 이어가려
애쓰지 않습니다. 침묵이 와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꺼낼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침묵은 어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가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 판단하지 않고 듣기. 그건 틀렸어라는 말은 금물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인정해 줍니다. 틀고 맞고를 따지기보다 그 사람의 느낌을 존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속에 나를 넣지 않기. 상대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나도 그런 적 있어 하고 내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내 경험으로 덮지 않습니다. 상대가 슬픈 이야기를 할 때는 그저 조용히 듣고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깊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 전주에 사는 김상구 어르신 이야기. 김상구 어르신 15세.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5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이유를 몰랐습니다. 서로 바빠서 그런가,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가.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술자리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얘기만 하잖아. 내 얘기는 들으려고도 안 하잖아. 그 말을 듣고 김상구 어르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르신은 달라졌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자기 얘기보다 친구 얘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조심스럽게 고민을 얘기하면 조언 대신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다 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몇 달 후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들으면 관계는 깊어집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관계를 깊게 만드는 대화법 3가지. 말과 말 사이에 쉼표를 만들기. 판단 없이 듣기. 내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고 상대 이야기를 존중하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조언을 많이 해주면 고마워하겠지. 내 경험을 들려주면 도움되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 곁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들어주는 사람 곁에 오래 머뭅니다. 들어주는 사람 곁에 오래 머뭅니다. 노년에 깊어야 할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크게 말하는 것보다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됩니다. 혹시 요즘 조금 멀어진 인연이 있습니까? 조언을 너무 많이 했던 건 아닐까요? 내 경험을 너무 자주 내세웠던 건 아닐까요?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적 언제였나요? 지금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뜻하게 물어보세요. 요즘 마음은 어때? 그 한마디가 다시 관계를 잇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대화는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6부에서는 지금부터 실천하는 노년 대화 습관에 대해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씩 실천할 수 있을지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상처 주지 않는 말하기, 듣고 싶게 만드는 대화법, 관계를 깊게 만드는 대화법, 이 3가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바꾸고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대화 습관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 대화할 때 상대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되어도 끝까지 끊지 말고 들어주세요.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내 생각을 덧붙이지 말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세요. 특히 가족과 대화할 때 꼭 해보세요. 아, 또 저 얘기야. 그건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하기 전에 내 말이 상처가 될까 생각하기.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래 남는 상처가 됩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상대를 아프게 할까? 이 말을 꼭 지금 해야 할까? 필요 없는 말은 삼키고 해야 할 말은 부드럽게 포장해서 전하세요. 진심이 담긴 한마디는 10마디 조언보다 강합니다. 하루에 한 번 상대를 인정하는 말 건네기. 내가 옳아. 내 방식도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자식이나 조금 서운했던 친구에게 하루에 한 번 따뜻한 인정을 건네보세요. 요즘도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멋지다. 내 선택을 응원할게. 인정은 사람을 키우고 관계를 지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먼저 사과하기. 가끔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지는 거야.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기는 대화보다 남는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작은 오해가 생겼을 때 먼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날은 미안했어. 내 말이 서운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다. 이 한마디가 서로 닫혀있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누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는가? 오늘 하루 내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진 않았는가? 매일 묻고 매일 돌아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에 필요한 가장 아름다운 대화 습관입니다. 사례 인천에 사는 장영자 어르신 이야기. 장영자 어르신 76세 딸과 사사건건 부딪히곤 했습니다. 딸이 늦게 귀가하면 왜 이렇게 늦었냐 고 타박하고 딸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그건 아니다 하며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장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조언 대신 공감하기, 충고 대신 응원하기, 판단 대신 이해하기.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매일 자기 전에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는가?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이 먼저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랑 이야기하는 게 편해졌어. 고마워. 사람은 조금만 달라져도 관계가 놀랍게 변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대화는 기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작은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로 당신의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심을 더 갈망합니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말투,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가 진짜 인연을 남깁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작은 대화 습관을 기억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기, 말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하기, 인정하는 말 건네기, 갈등이 생기면 먼저 사과하기, 매일 나를 돌아보기.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노년이 더 타고 더 아름다운 인연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